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최근 한 SNS 게시판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더울 때 보세요. 이 뭔가 해서요.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눈 내리는 사진, 꽝꽝 언 호수의 풍경, 처마 밑에 줄줄이 매달린 고드름 등 전부 겨울 사진이더라고요. 순간 얼음물 한 모금을 꿀꺽 마신 것처럼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원한 기분이 스쳐갔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잠깐 꺼내볼 만한 겨울의 기억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백지연 리포터는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그래도 겨울이 그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았지 이럴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마음가짐을 바꿔보려고 했는데요. 이 여름을 생생하게 기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아름다운 여름의 한 조각조각들을 사진으로 담아왔거든요.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와, 사진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색깔 좀 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계속 터지는 풍경들. 이걸 왜 이제야 봤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들이 모두 논산에 있다고 합니다. 질 수 없는데요. 저도 한번 오늘 이 장소들에 가서 인생샷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여기. 감독님, 저 사진 좀 빨리빨리. 멋진 풍경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뭔가 내가 원했던 느낌에서 1% 모자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카메라! 뭔가 전문가 포스가 나시는데, 그럼 저 사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쑥 드린 부탁인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각도의 포즈까지 코치해 주시는데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사진에 진심인 이분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작가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논산의 아름다운 것을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시죠. 논산의 여름 풍경 아무리 덥다 해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초록이 무르익은 여름, 사계절 푸른 대나무가 유독 윤기를 빛내는 계절인데요. 숲속에서 보물 찾기 하듯 만난 빨간 지붕의 작은 건물에 눈길, 발길, 우선 멈춤입니다. 요즘 여기가 SNS에서 굉장히 핫하던데 우리 작가님도 좀 인기 많은 곳을 찾아다니시는 건지 네. 자주 오시나 봅니다. 네, 이 교회는 제가 만드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지으신 네네. 장본인이시라고요? 네네네. 예, 이 푸른 숲과 또 이 흰 벽 그리고 빨간 이 세계 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제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아담한 교회를 보고 나도 귀국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 잠시 위안을 느끼는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수 지었다는 이곳. 만듦새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새가 더 멋진 공간입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혹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따로 있을까요? 좀 겨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이 내린 겨울. 그 빨간 문과 십자가 그리고 둘러싸인 그 대나무 숲에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린다면 여름의 한복판에서 겨울을 떠올리며 이렇게 눈을 만져보는 일도 뜻밖의 휴식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과 만나온 지 30여 년. 김종범 작가의 삶의 여정이 궁금해졌는데요. 그는 지난해 논산에 작업실 겸 갤러리를 마련했습니다. 작품들 한 점 한 점 그가 걸어온 길을 짐작케 합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국내보다는 좀 해외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세계 한 30여 개국, 특히 이제 뉴질랜드는 살면서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천생 여행가인 그의 발길을 무려 3년이나 붙잡아둔 뉴질랜드의 자연. 매일 매순간 새로운 감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그 뉴질랜드 와나카 호수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이 블루톤은 흐린 날이나 주로 새벽 이런 날은 이 자연의 원색 이 블루톤이 나와요. 제가 포토샵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혀 그렇게 아름다운 이 호수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가을이면 100여 명씩 사진작가들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도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또 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는 호주의 사막입니다. 이렇게 밤이면 매일 밤 별이 이래요. 항상 비가 안 오고 사막이기 때문에 항상 별이 초롱초롱 있는데 이 나무와 제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작가에겐 글이, 화가에겐 그림이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듯이 사진가에겐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언어이자 목소리일 텐데요. 논산의 자연에 말을 건넨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은 저는 논산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그 사진작가분이, 잘 아시는 사진작가분이 이곳에 함께 그 문화관을 건립하자고 그래가지고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논산에 와가지고 굉장히 좀 적응하는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에 익숙해져 있었고, 근데 이 시골에 오니까 이제 대숲에서 나는 그 바람 소리, 그리고 새가 많아요. 이 동네가 새가 많은데 새들이 깨우는 그런 그 새소리,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 그런 정겨움이 이곳에 있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요즘에 이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특히 탑정호가 여기서 지금 한 10분 거리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자기한 그런 습지 같은 그런 곳도 꽤 많고. 탑정호랑 또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꼭 가서 인생샷을 네. 작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가시죠. 아유, 좋습니다. 네. 논산의 4개 면과 맞닿아 있는 탑정호. 굽이진 대둔산 자락과 거울 같은 호수는 겹겹이 서로 다른 초록을 입고 다소 곳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작가님. 네. 대한민국에 이런 풍경이 있었어요? 정말 이국적이고, 네. 지금이 가장 풀이 가장 색깔이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정말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 초원이,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린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시원한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또 자주 찾아오게 되고, 숲도 있고 또 물, 하늘,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저를 매일 오게 합니다.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그가 길어올린 호수의 다양한 색깔들. 그가 아니었으면 쉽게 놓쳐버릴 자연의 얼굴입니다. 사진 잘 찍는 꿀팁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전수 좀 부탁드려요. 그거 쉽게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 지금요? 네, 사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진 작가님 앞이라 더 긴장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 장, 어떤가요? 지금 수평부터 맞추셔야 되는데, 아, 기본이 수평이 너무 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찍고자 하시는 부분이 뭐 하늘입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초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네. 다 한 컷에 넣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그 표현이 이게 팩트가 없어집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시도를 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수평 잘 맞추고 하늘에 집중했습니다. 괜찮죠? 작가님,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과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얼굴도 조금 남겨보고 싶거든요. 인물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저를 모델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결과물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사진 작가님을 찍다니 아까보다 더 긴장이 됐는데요. 역시 최선을 가해 한 장. 마음에 드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안 드시나 보다. 찍고자 하는 게 인물이었죠? 네. 그러면 이게 그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배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구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평과 수직 맞추기는 기본, 풍경과 인물의 적당한 비율을 정하고 시선이 향하는 방향 쪽엔 여백을 두어야 좋은데요. 비교해보면 더 잘 아시겠죠? 비록 사진은 아직 서툴지만 열정만큼은 생생! 다음 출사지를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논산시 체험면인데요. 야활이라는 이름처럼 들에 꽃이 많은 향긋한 동네입니다. 집집마다 벽화들도 너무 아기자기 귀엽고요. 또 예. 꽃들도 이쁘게 펴 있고 소떼들도 있고요. 우리 마을이 이제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해서 또 능수화, 그래서 6월 말에 꽃을 연대해서 피게 해서 해바라기 축제도 하고 사진 작가님들이 2000년도에 그 능수화를 그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서 대상을 그 해서 전국의 그 사진 작가님들이 엄청 오십니다. 저도 예쁜 사진들 좀 많이 찍어 가겠습니다. 예, 아이가 마음껏 찍어 가세요. 네. 예. 마을 곳곳 이정표처럼 서 있는 솥대와 해바라기, 마음껏 찍어가라는 주민들의 활짝 핀 인심까지 사진에 담아봅니다. 사진을 30년 동안 찍어오신 우리 작가님에게 인생샷이 있다면 혹시 어떤 사진, 어떤 작품일까요? 가장 애착이 가는 건 레드핏이 현재 미국에서 뉴욕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제가 한 10여 년간 작업을 했는데 물고기와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 사진을 통해 끝없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찾는 김종범 사진가. 어떤 게 좋은 사진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좋은 사진은 내가 정말 마음에 들면 좋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사진은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덥고 힘들지만 아름답고 활기찬 여름, 이렇게 논산 4컷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하루 작가님과 함께 해보니까 잘 나온 사진, 예쁘게 나온 사진만이 인생 사진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사진 또한 인생 사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워갑니다. 여러분도 논산에 오셔서 인생에 남을 사진을 담아가세요. 네, 정말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인생 사진. 논산 4컷을 백지원 리포터가 완성을 해오셨는데 네. 백지원 리포터인지 몰랐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우리 김종범 작가님께서 너무 네. 잘 찍어주셔서 그렇게 인생 사진이 나왔는데, 근데 저도 작가님의 4컷을 똑같이 찍어드렸거든요.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뭐 이렇다 할 반응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워온 사진 잘 찍는 팁, 기술들을 열심히 연마해서 다음에 뵐 때는 제가 작가님의 인생샷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범 작가님은 네. 사진뿐만 아니라 이 대나무 숲에다가 직접 어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지으셨잖아요.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자연 속에 포토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 붉은색과 대나무의 파란색의 그 색깔의 조화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또 너무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탑정호 호수의 물결들, 또 능소화와 해바라기가 함께 어우러진 솥대마을까지 정말 김종범 사진 작가님 덕분에 저의 2022년의 여름이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작품 사진 남기러 논산으로 가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박향 리포터도 오늘 이 논산 4컷 못지않게 또 아름다운 풍경을 또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누군가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이라고 말이죠.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문초등학교를 지나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와 걷다 보면 예쁘게 핀 연꽃이 보이실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초록 벽돌과 파란 벽돌 사이 주황색 문이 보여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림 책방입니다. 이 안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아직 읽지 않은 책의 첫 장을 조심스레 펼치는 기분, 두근두근 호기심과 설레임을 안고 책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책방지기님 맞으세요? 네네. 잘 야. 찾아오셨어요. 제가 딱 보니까 주황색이 많네요.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색깔들을 이곳에서 만나서 색을 경험하는 곳곳의 그 아름다운 그림책과 주황색, 일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색을 경험시키고 싶어서 네. 용감하게 주황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막 책을 DP해 놓고 계신 것 네네. 같은데 이거 왜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오늘 말하자면 오늘 꽂힌 책이에요. 포도 한 알 속에는 짤랑짤랑 맑은 소리가 난다면 그 속에는 작고 작은 보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아이들한테 전할 때 과학과 이성과 감성과 문학이 어우러져서 완벽한 책을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욕심에 이 책을 여기다 이렇게 두게 되었어요. 그날의 날씨와 기분에 따라서 진열장 위의 책을 바꿔 놓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책들이 저한테 안부를 묻는 것 같아서 기분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호두가 있길래 살짝 눈치 있는 책거든요. 소품, 인형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많네요, 인형들이. 이런 인형들을 만나서 업고 바구니에 담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망가지고 헤어지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장 이 인형, 캐릭터 인형을 잘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책장 속에 있던 숨겨둔 걸 이렇게 다 오픈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열어두게 됐어요. 아까는 책들의 표지를 팔랑거리며 안부를 묻더니 이번엔 책 속 주인공들이 인형으로 변신해 자꾸 같이 놀자고 보챕니다. 아니 이렇게 훌쩍 큰 저도 이런 기분이 드는데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게다가 책방지기 김영미 씨는 이제 막 세상에 눈뜬 아가들까지 그림책으로 꼭 안아줍니다. 우와, 이건 제가 읽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콱콱. 패딩. 예, 한 겨울 옷을 입고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지 못하고 어딘가를 이동만 하는 거죠. 그림 책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한 책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책들도 있네요. 이 책방에 아이들 책도 많지만 어른 책이 더 많아요. 그림책이 글과 그림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방식이 완성도 있는 문학이 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훨씬 더 공감을 하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장아장한 새싹부터 듬직한 고목까지 한데 우러진 그림책 꽃밭. 이렇게 아이와 어른이 경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풍경은 세상 어디에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모기가 물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림책 한 권만 놓여 있다면 어디에서든 가능한 풍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상관하지 마. 신발을 벗고 앞바다리라고 앉아 있으니까 내 집처럼 너무 편하네요, 선생님. 잠이 오겠어요. 이렇게 마루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이곳에서만큼은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를 일부러 이제 마루로 깔기로 했어요. 이렇게 멋진 공간을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림책에 사실 빚이 되게 많거든요. 그림책으로 알게 된 것도 너무 많고 그림책으로 깨닫고 그림책으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그림책 제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선생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넉점반.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이냐고요? 넉점반이다.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물고
니나니 나니나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 반이래. 지금처럼 시계가 흔치 않던 시절 몇 시인지 알아오라는 엄마의 심부름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선 아이.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고 생각이 깊어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어린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딴짓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딴짓이 자연의 시간이 이 아이를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자기 시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몇 시를 살고 있는지 나한테 그걸 묻는 것만 같았어요. 남들이 만들어낸 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사느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시간을 물어준 책이 바로 넉점 반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히 자기를 들여다볼 넉점 반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김영민 씨는 그 넉점 반의 시간과 만났고 꿈꾸던 작가가 됐습니다. 모두가 그림책 덕분이라고 하네요. 수아 왔어? 안녕. 수아 물고기 보러 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아 보여주려고 물고기 그림책 준비했는데. 걸음마 떼기도 전부터 이미 단골이었다는 3살 배기 아가 손님.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너도 나도 말 보태며 시끄럽게 책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무지개가 되었어. 와. 아니 수아가 네. 이 공간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수아 한 돌쯤부터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여기를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오면 일단 수아가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선생님한테 아이 발달 시기에 맞춰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간이 다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의 시선에 맞춰져 있어서 그게 좀 감동이었어요. 되게 욕심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책방 문을 연 지 이제 1년 남짓. 그동안 책방을 다녀간 이들의 발걸음도 정말 촘촘합니다. 그림책 작가, 독서 모임하는 엄마들,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까지 모두 그림책을 통해 울고 웃고 남모를 상처도 치유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 책방의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이 바리스타 분이 오셨네. 바리스타는 아니고요. 네네. 아니 언뜻 보면은 네. 거의 주인분 같으신데. 주인은 누구신가요?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고요. 행사가 있다거나 작가님이 요청하시면 와서 그 짧은 시간 책방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주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퇴직 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사서로 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그림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림책이 되게 좋아졌고 그림책도 많고 또 요즘은 그림책이 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저 좋아서 자꾸 끌리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자기 시간을 내 책방지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길거리에 있는 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그림책 생각해보면 참 희한하고 재미난 인연입니다. 이 보시면 연남천 풀다발이잖아요. 제가 잠깐 뇌출혈이 와서 이제 퇴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침마다 사실은 이제 산길을 돌았었거든요. 그때 뭔가 사람이 이제 다른 계기가 있다 보니까 작은 풀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 책을 만났어요. 둥근 풀은 뾰족한 풀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나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 저런 거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정말 풀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은 멋진 뼈다귀라는 그림책인데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펄은 학교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는 나를 둘러싼 것들에게 벗어날 용기가 있는지 문득 질문해 봅니다. 그림책을 보면 아이들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림책 속 주인공 아이들은 이렇게 심심해서 딴짓하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은 심심해야 된다. 그래서 딴짓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야 한다. 그래야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삶이 길고 긴 장마철 같을 때 당신도 오후 4시 반에 그림책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 항상 교육을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네.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둥근 풀은 뾰족한 풀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그 책 속의 문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참 많은 여운이 남게 하는 그런 글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잔잔한 호수에 발을 살짝 담궜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힐링되는 묘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책방 가면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한테도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걱정 노노입니다. 네.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한테나 읽어주시는데요. 딱 그 처방전 하는 약사처럼 네. 딱 몇 마디만 나눠보시면은 이 그림책이 어울리겠구나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 더운 여름에 냉면 맛집, 보양식 맛집도 좋지만요. 저는 그림책 맛집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사진 맛집에 그림책 맛집까지 정말 유쾌한 소식 전해주셔서 아이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